반일보다 극일이라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 기사 볼까요? 네. 정부 따로, 광복회 야당 따로, 사상 초유,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입니다. 네. 사상 초유다라는 거죠. 네. 이미 사실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정부 따로 하고요. 광복회 따로 했습니다. 이 따로 사상 초유의 광복절 경축식. 정부가 주최한 경축식엔 그럼 누가 왔는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인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복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축하할 만한 정축 행사잖아요. 그렇게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직접 영상으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야당이 7개 정당이죠. 그런데 그중에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만 참석을 지금 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지금 다 불참한 상태죠.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불참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개혁신당만 참석을 했는데 참석 이유를 물어보니까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밝혔어요. 7개 야당 중에 지금 유일하게 참석하면서 존재감이 좀 확 드러난 상황이긴 한데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윤영걸 대표님. 네. 개혁신당은 국힘에 더 가까운 겁니까? 민주당에 더 가까운 겁니까? 뭐 중도 노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저거는 제가 보기엔 참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다. 네, 국가적인 행사고 경축일인데 저기에 뭐 개혁신당 대표가 불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건국절 추진한다고 해서 참여 안 하는 건데 건국절 추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뭐 뉴라이트다 친일이다 뭐 해서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참석하기로 한 건 잘한 거다. 여기서 정말 저는 따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 국회의장은 의전서열 2위잖아요. 네. 이거 개인적인 의견은 따로 하고 당적을 떠났잖아요, 민주당.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에 꼭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원인 제공자인 이종찬 광복 회장은 불문하고 또 우원식 그 국회의장은 거기서 참석을 해서 국가적인 행사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저기에 불참을 한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21세기에 와 있거든요. 지금 정치인은 19세기에 가 있어요. 얼마 전에 왜 뉴진스의 그 한인가요? 네. 일본 도쿄돔에서 푸른 산호초 일본 노래 볼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흥을 일으켰어요. 네. 그리고 MBC 한일 가왕전에 일본 가수 중년 가수 우타 코코로 리에라는 가수가 우리나라 와서 노래하는데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네. 유튜브도 수백만 조회수가 나왔잖아요. 국민들은 21세기로 가는데 지금 정치인들만 지금 19세기에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요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없는 의장인데 불참하는 게 맞느냐. 당연히 참석을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임세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보수 집권을 하든 진보가 집권을 하든 이 광복절 행사는 어떻게 보면 독립 정신을 의미를 기리고 함께하는 통합의 장이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사실 쪼개졌다 하기에는 전 쪼개진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역사의 의미를 되새김하는 새로 만드는 그 기념식이 따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인식이 매우 부적절하거나 왜곡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범도 장군 관련단 그 외에 이제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치운다던가 그리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왔던 강제징용 문제를 굳이 정부가 나서서 안 하겠다 일본의 이야기를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독립기념관 관장에 대한 인사는 그야말로 그 역사 왜곡의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이종찬 광복 회장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지 선언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보수 인사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과 굉장히 또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저렇게 거부까지 하셨냐, 저 보수 인사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독립 영웅에 대한 독립 운동에 대한 의미가 전혀 이 정부에서는 확인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의장이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서도 도저히 참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번 광복절 그 대통령 연사에서 말씀에서는 이 독립에 대한 의미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불참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뭐 두 쪽으로 쪼개졌다, 따로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두 쪽으로 쪼개진 게 아니다. 기존에 있었던 게 상황이 지금 여기를 참석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그냥 새로 하나 만든 거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불참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됐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 현재 정부가 주최한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만 참석을 했죠. 근데 참석해서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 뵙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인사 그리고 제발 소통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목소리를 들으셨길 바랍니다.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당대표로서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은 광복절을 경축합니다. 다만 이렇게 쪼개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네. 지금 허은하 대표 내가 직접 국민 눈높이를 좀 맞는 인사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 표정이 금세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결국 참석 경축은 하긴 하지만 광복절은 이 기쁜 마음으로 오긴 왔지만 하지만 쓴소리는 해야겠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신지호 의원님 여당 입장에선 허 대표가 온 게 나은 겁니까? 안 온 게 나은 겁니까? 그거야 뭐 본인들의 자유니까요.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행사라면 오는 게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뭐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자막에 나오는데 대통령을 향해서 이 모든 뭐의 원흉이다. 이런 표현까지 막말을 저렇게 막 내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존재감을 어떻게든지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이 두동강난 8.15의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 저는 이게 네. 이종찬발 두동강, 이종찬발 분열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김원웅이라고 하는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광복회장을 했는데 네. 그때도 야당이었던 지금 저희 당은 8.15 경축식에 이런 식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찬 회장은요, 없는 거를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날조 아닙니까? 건국절 재정 움직임이 전혀 없었는데 날조로 만들어낸 유령과 싸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자기 조상을 부정하고 있어요.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네. 초대 부통령이 이시영 선생인데 이종찬 회장의 작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첫 번째 8.15 기념식이 언제 열렸느냐? 1949년 8.15 때 열렸어요. 네. 그때는 이름이 뭐냐면요. 독립 1주년 기념식이었어요. 1948년 8.15를 독립이자 건국으로 인식한 거죠. 그다음에 이종찬 회장이 김대중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 아닙니까? 네. 그전에는 전두환 550대 신군부 그쪽하고 같이 하다가 나중에 김대중 정권으로 가서 초대 국정원장을 하는데 1998년 네. 8.15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기념 주화까지 발행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50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건국 50주년 행사를 김대중 정권 때 그렇게 한 겁니다. 핵심 실세인 국정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부정 또 자기 부정 말도 안 되는 앞뒤 안 맞는 저런 횡보를 하면서 이토록 중요한 국가적 경축일을 저런 식으로 두동강 낸 거에는 분명한 응분의 책임, 역사적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자기 부정이고 역사 부정이고 가족 부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말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상당히 맥락이 깁니다. 이거를 뭐 단순하게 김영석 관장 관점에서 볼 건 아닌 거고 이종찬 회장 개인에 대한 비난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의 저는 뭐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외형적으로 외관에서 말이죠. 경축식이 따로 열린 거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누가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왜 자꾸만 때만 되면 잊을만 하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외에 네. 역사재단들이 있어요. 국가가 관여하는 국가 산하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여기에 보면 누가 봐도 뭐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볼 때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뉴라이트 얘기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일반적인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나 역사 인식과 좀 괴리가 있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좀 쌓여 있는 하나의 반영이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거기를 갔으니까 안 갔으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정치권에서 공부할 수 있죠. 지금 보면 말이죠. 뭐 이른바 반일 정족주의 얘기 많이 나왔었죠. 반일 정족주의라는 거는 이분들이 반일 정족주의자라는 게 아니라 반일 정족주의를 쓴 공동 저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역사 관련 단체 장들이 네. 말이고 최근에 다 임명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종찬 회장의 광복 회장의 생각이 분노가 폭발한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일리가 있어요. 단지 지금 우리 신지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독립건국에 독립과 건국을 동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굳이 제가 지적을 한다고 옆에 계시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50주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이 안 했다고요. 이거 자꾸 건국이라고 동시하면서 이종찬 회장 비판한다면 논리가 약간 비약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 생각이고 아무튼 그건 역시 본질이 아니고 아무튼 간에 대일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윤 정부 들어와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과거사나 이런 역사 관련 단체나 이런 분들 장들의 이런 입장들이 보면 말이죠 지적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얘기가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까지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교집합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그래서 그 결과로 어제 광복절이 지금 따로 열렸다라는 이 경축식이 따로 열렸다라는 건데 외형적으로 일단 이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다만 문제가 어디에 있는 누구 책임이냐를 지금 따질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일단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유일하게 참석을 했는데 악수하면서 좀 쓴소리를 했죠. 경청하십시오. 국민 눈높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상황 요 때랑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지난 현충일 때 조국 혁신당 대표가 그때 추념식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말을 조국 대표가 했고 윤 대통령이 별말 없이 움찔한 것 같다는 조국 대표의 전언이 또 있었다라고 조국 혁신당에서 당시에 그때 이 알림 문자, 뭐 보도자료 공지를 통해서 이 말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광복절 경축식 상황도 상황인데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 대표님. 네.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악수를 하면서 약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좀 소영웅주의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뭐 현충일 추념식이면 네. 거기서 인사하면 끝나지. 거기서 뭐 민심을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리고 광복절 행사에 가서 또 민심을 받으십시오. 또 허은하 대표가 얘기하고 네. 또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또 얘기했다고 또 자랑해요. 기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돌출 행동으로 자기 있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거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통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영웅주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도 있지만은 또 하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좀 새겨봐야 될 얘기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좀 수렴해서 의견 수렴이나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경로 화를 많이 낸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좀 귀를 담아서 민심을 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도 자꾸 뺄셈 정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랬죠. 지금 네. 한동훈 대표하고도 한참 등 돌렸죠. 또
계속 뭐 여러 사람들 지금 광복회장도 그렇죠. 또 해병대하고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에 가장 힘이 돼야 될 사람들이 하나하나 지금 뺄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런 점은 제가 보기에는 광복회는 이번에 이종찬 회장이 잘못한 건 분명해요. 하지만은 좀 설득할 거는 정부 책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여당 저 공무원들한테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한테도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왜 네. 그런 설득을 제대로 안 했느냐? 이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도 좀 귀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뭐 좋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신지호 의원님 네. 결론은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왜 월급값을 못하는 겁니까? 약간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다 안고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제가 며칠 전에 그 작년 8.15 때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제가 공개를 했는데 네. 요번에 보니까 이제 이종찬 회장께서 너무 나갔어요. 너무 나가. 작년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다 봉합이 돼서 무탈하게 8.15 경축식이 진행이 됐는데 요번에는요. 두 가지 저기가 주장이 다 근거도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건국절을 핑계로 해서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본인이 추천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이 안 됐다 해서 이런 식으로 목리 부리듯이 국가적 경사를 이렇게 두 동강 내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말에 그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일제히 밀정이 있다. 뭐 거기까지 그렇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요. 근데 본인이야말로 아까 조상부정, 자기부정, 자기가 몸담았던 김대중 정권 부정 뒤죽 박죽에 본인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렇게 누구를 향해서 탓하고 이렇게 재단할 정도의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일부 인정하지만 이종찬 회장이라는 분이 너무 나갔다. 레드라인을 이미 넘어가 버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분명히 최창열 교수님이 이게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질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누가 더 잘못했냐의 얘기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네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본 거는 어제 정부가 주최했던 광복절 경축식에 누가 왔고 누가 오지 않았느냐였습니다. 근데 두 개가 따로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광복회가 주최한 이 경축식에는 누가 왔느냐? 누가 왔는지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저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백범 김구 기념관이에요. 여기엔 지금 보시면 네, 박찬대 원내대표도 있고요. 그 옆에 네. 조국 대표도 지금 참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인사들이 뭐 거의 다 참석을 지금 했다. 지금 뭐 김두관 후보도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 인사들은 정부 주최가 아니라 광복회 주최로 하는 이 경축식에 가서 다 참석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쭉 야당 인사들이, 야당 주요 인사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앞에 나와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해방의 날 극한 대립 이종찬 건국절 들먹이며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타깝게도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진정한 출발은 진실된 역사의 굳건히 발 딛고 있는 일입니다. 역사는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의 빌미를 역사에서 찾지 마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최창일 교수님, 그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서 같은 시각 정부에 지금 주최한 경축식에 참여한 우리가 아닌 생각을 달리하는 저쪽 사람들은 다 참칭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 말은 저 자체,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말 하나하나를 따지면 한이 없는 것 같고 네. 저 말은 제가 봐도 조금 무리하게 들려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밀정 이런 얘기 듣기 거북합니다. 그 밀정이라는 얘기는 우리 역사의 어마어마한 아픔이에요. 자, 다 아시잖아요. 영화도 있었고 말이죠. 근데 그런 말씀까지 하고 그러는데 전 조금 이제 언어가 과하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그 막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 이종찬 회장의 말이 막말이라고 정의 내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굳이 그런 말 가지고 서로 지금 이 시비를 걸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꾸 본질을 말씀드리는 게 네.
건국절을 이 정부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번도 건국절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하면 참석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실의 얘기는 우리는 건국절을 주장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건국절이라는 게 건국이라는 단어가 항상 이런 상황 때마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건국은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가 다 그런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그쪽에서 좀 강한 경향성을 띠고 있는 분들은 1948년도 8월 15일을 건국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이미 나왔었잖아요. 건국 박근혜 정부 때도. 근데 그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항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근데 그게 항상 보수 진영의 일부에서 그게 항상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 얘기를 이제 이종찬 회장이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정부는 건국절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저 얘기를 하면 자꾸 명목에서 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은 더 강하게 더 논리적으로 접근했어야 돼요. 김영석 관장이 얘기했던 게 1948년도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1948년도 이전은 광복된 게 아니다라는 말도 했고 또 그리고 일제 강점기 기간에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다. 나라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왜 틀리냐 말을 따지는데 그럼 단어를 쓰지 말아야 돼요. 일본 국적이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있나요? 그 일본의 지배받아 우리는 박탈당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해야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때가 일본 국적이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이게 첫 그거 뭡니까? 취임 언행 첫 얘기가 억울하게 친일파로 매도된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말은 맞지만 이건 뭐 여러 사람은 인식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종찬 회장의 그 생각이 폭발한 건데 그러나 저렇게 말을 저렇게 쓰면 다른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게 놓쳐버릴 수 있죠. 그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았을 뻔했다. 네.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의 얘기에 나는 공감은 하지만 발언 자체는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회 주체 경축식에서 지금 뭐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정부가 주최한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들어보시죠. 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파는 선동가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지호 의원님. 네. 정부가 건국절 지금 추진하려는 거 아니야? 건국 시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파는 선동가들이라고 지금 윤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읽혀지죠. 아까 제가 없는 거를 있다라고 주장한 걸 날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국절 제정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종찬 회장도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 거예요. 근데 저렇게 주장하고 가짜 뉴스를 파는 거죠. 가짜 뉴스를 파는 거고 또 정부를 향해서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 대통령을 가리켜서 조선 총독부의 제10대 총독이다. 이 정도까지 가면 갈 때까지 다 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거의 원인 제공을 지금 이종찬 회장이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비극은 여기서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양쪽의 이 극한 대립이 좀처럼 이게 공통점 지금 얘기가 좀 잘 돼서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도 지금 가짜 뉴스를 파는 선동가들이란 얘기까지도 지금 했고요. 네.